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기억들을 천천히 꺼내어 마주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용기도 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이해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힘이 생기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죄책감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걸까? 내가 나약한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허함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상처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나면 잠시 동안 완전히 방향을 잃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한다고 느꼈으며,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인정하기 두려웠던 욕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융은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의식 아래로 가라앉아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억눌렀던 분노, 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숨겨왔던 원함,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밀어냈던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의 표면 아래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유독 강하게 반응할 때,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울 때,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무너질 때, 그 이면에는 대부분 우리 안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란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스스로를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분은 게으른 사람을 볼 때마다 유독 강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 안에도 게으르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억눌린 부분이 바깥의 타인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투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이 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관심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더 완벽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이 동기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들의 뿌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면 그 두려움들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조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한 공허함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그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움직여왔던 연료가 소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비교에도 조금 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대신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게으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지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심리적 재편성의 시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어떤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두려움과 보상을 기반으로 움직이던 오래된 구조가 내면 작업을 통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동안 잠시 텐트에서 지내야 하는 것처럼 그 텐트 생활이 불편하고 낯설다고 해서 집을 허문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텐트 생활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더니 왜 그래요? 무기력해 보여요. 혹시 우울증 아니에요? 가족들이 염려하고 친구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회귀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책임감 있는 엄마, 유능한 직장인,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 이 가면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역할,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완전히 쓰다 보면 가면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나는 절대로 지쳐서는 안 돼. 나는 언제나 강해야 해. 나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해. 내면 작업을 통해 그림자를 마주하는 과정은 어느 순간 이 가면에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가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면을 쓰고 하던 일들이 갑자기 힘겨워집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원함인지 아니면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혼란이 바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안에 깊은 정직함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생 좋은 딸로,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차리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평생 이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내면 어딘가에서 진짜 자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남들의 기대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진정 나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과정. 그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길목에는 반드시 이 공허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동기, 진짜 동기는 강요해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늘 바쁘고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진짜 동기가 올라올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쉼 없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틈이 없습니다. 공허함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공간은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죄책감,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쉼은 종종 게으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시간을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방향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시간.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느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예전처럼 활동적이 되려는 것입니다. 더 바빠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책 속에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두 반응 모두 이 시간의 의미를 놓칩니다. 윤기 제안한 방향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억지로 달리지도 말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말고, 천천히 자신의 내면을 듣는 것. 그것이 윤기 적극적 상상이라고 부른 실천입니다. 적극적 상상은 복잡한 기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잠깐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어떤 기억이 스치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것은 명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생각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빈 공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내면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오래 전에 했던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것, 예전에 해보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것,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끌리는 무언가. 그것이 아직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그 끌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동기의 작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진짜 동기는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동기는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내면적인 곳에서 옵니다. 예전의 동기가 빠른 말처럼 나를 몰아붙이는 느낌이었다면 진짜 동기는 조용한 물처럼 흐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따라가지 못해도 내일 또 거기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자신에게 맞는 방향이라는 것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기로 움직일 때는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자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고갈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융은 자기로부터 오는 동기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이고와 다릅니다. 이고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해. 하는 자의식의 중심. 하지만 융이 말하는 자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억눌러 왔던 것들, 외면해 왔던 것들, 아직 의식하지 못한 잠재력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나. 그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동기는 사회적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보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소박하고, 더 개인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융의 관찰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두려움과 인정 욕구에서 오는 동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으로부터 오는 동기는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줄 수 있는 것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억지로 주는 사랑과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 다른 것처럼
억지로 하는 헌신과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이 다른 것처럼.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책임이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내면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융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개성화는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안에서, 일상 안에서, 관계 안에서 조금씩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중 딱 10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가? 요즘 무엇에 마음이 가는가? 어떤 것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가?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싶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보고 싶다. 그냥 산책을 하고 싶다. 이런 작고 소소한 끌림들이 사실은 내 안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사소해서 의미 없다고 치워버리지 마세요. 그 작은 끌림들이 쌓이면서 언젠가 당신이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내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관계가 이제는 어긋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편했던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관계의 방식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가 줄어들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와 만나는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더 깊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대 위에 얹혀진 관계에서 진짜 서로로서 만나는 관계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특정한 역할로만 살아온 분들에게는 항상 강한 엄마로만 살아온 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언제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온 분이 도움을 받는 것, 늘 긍정적으로만 보여야 했던 분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 이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페르소나, 즉 오랫동안 써온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면을 벗는 것은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진짜 얼굴을 받아들여 줄까요? 이 진짜 나를 사랑해 줄까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살면서도 조금씩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실천입니다. 지금 공허함 속에 있는 분들께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공허함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두려움과 기대에 맞춰 살아오면서 지쳤던 내면이 이제 처음으로 진짜 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짜 자신이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불편하더라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함 안에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무엇이 올라오나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생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짜 나를 모른다는 느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 하지만 그 질문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오전에는 밖을 향해 달렸다면 오후에는 안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 오전에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후에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이 내게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나로서 살아가는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시간. 그 오후의 시간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살아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느리게 살지만 더 충만하다고, 더 조용하지만 더 깊다고, 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덜 공허하다고. 그것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느낌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 입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지만 길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 전의 고요함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의 차가운 고요함처럼 이 시간은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위한 필요한 어둠입니다.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아직 들리지 않더라도, 아직 방향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오래 잘 해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그냥 있어도 됩니다.